됐으면 시작하세요. 네, 박준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차는 이렇게 되고 저희 최종 목표는 이제 CPU 리스크5를 사용해서 CPU와 심플버스 설계하는 겁니다. 처음에 개발 환경은 저희 같은 경우는 툴은 자일린스 비바도 사용했고 보드는 디질런트 베이시스 3, 칩은 아티스 7 사용했습니다. 리스크5 사용했던 거 앞서 말씀드렸고 버전은 2.0, 저희는 32비트 보정을 사용해왔고 이제 이런 타입의 명령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시스크와 다르게 리스크5의 특징은 명령어 길이가 좀 일정해서 좀 단순하고 기존 명령어를 좀 조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명령어 사용이 좀 더 많습니다. 네, 다음 기능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CPU, 이제 컨트롤러랑 레지스터 ALU로 구성되어 있고 롬과 램이 이제 따로 구성되어 있는 하버드 구조로 이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로 또한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CPU에서 모든 페리페럴화 데이터를 어드레스를 전송하게 하였고 심플 버스의 디코더를 이용하여서 동작할 페리페럴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심플 버스의 먹스를 이용하여서 이제 페리페럴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명령어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제 R타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RS1과 RS2 주소에 있는 데이터의 이제 ALU 연산을 통해서 RD 주소로 라이트하게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뭐 다음 같은 경우에는 뭐 PC 주소 이제 플러스 4 되어 PC에 로드가 되고 값을 쓰는 이제 레지스터 파일은 이제 1, 쓰지 않는 램 같은 경우에는 0이 들어가는 특징 또한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고 RS1과 RS2에 있는 데이터 값이 연산이 되어서 이제 값이 RD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I타입입니다. I타입은 이제 R타입과 많이 유사한데 이미디에이트 값이 ALU 연산된다는 게 좀 더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거에 또 맞춰서 이제 RD 값이 똑같이 저장되는 것도 시뮬레이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IL 타입입니다. RS1의 주소에 있는 데이터와 이미디에이트 더한 값이 램의 주소에 들어가고 램 데이터가 이제 필요한 비트만 추출해서 RD 주소에 라이트 되는 것이 이제 RL 타입의 특징입니다. 이것 또한 구성하여서 이제 로드가 되는 것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S타입입니다. S타입은 RS2 주소에 있는 데이터가 램에 저장이 되고 RS1의 주소에 있는 데이터와 이미디에이트 더한 값이 RS2 데이터가 저장될 램의 주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거기에 맞는 이제 시뮬레이션이고 저희가 이제 초기 값을 이렇게 줬는데 이제 SB 연산과 이제 SH 연산, SW 연산을 하면은 값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B타입 브랜치 연산입니다. RS1과 RS2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PC의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교 구문이 일치하면은 이미디에이트 값만큼 점프하고 불일치하면은 다음 명령어로 넘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B타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뭐 저희가 설정한 게 이제 27부터 37까지는 이제 8씩 증가되게 하였고 108 전까지는 이제 4로 이제 평범한 연산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명령어 준 만큼 이렇게 8로 연산되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4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U타입입니다. 큰 연산을 좀 저장하기 좋은 명령어인데 LUI 이제 ALU에서 이미디에이트 값이 shift 한 뒤 RD 주소에 라이트 되고 AURPC 같은 경우에는 ALU에서 이미디에이트 값이 shift 한 뒤 PC 값까지 더하여서 RD 주소가 라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거기에 맞는 이제 시뮬레이션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값을 저장할 때 좀 유용하고 12비트가 이제 레프트 시프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J타입입니다. 점프 명령어인데 제 PC 이제 플러스 4 값이 RD 주소에 라이트 되고 PC 값이 이제 이미디에이트 값이 더해져서 PC에 로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은 JI 타입입니다. JI 타입도 이제 이미디에이트 값이 RS1 데이터와 더해져서
PC에 로드가 되고 이제 나머지는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이제 시뮬레이션이고 이제 점프와 브랜치 차이점이 있는데 점프는 조건 없이 PC의 값을 변경시키지만 브랜치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PC 값이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제 명령어고 그 관련된 이제 값 또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플버스와 페리페럴 설계 이제 한 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램, GPU, GPIO, FND, UART 버튼까지 설계하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31부터 8까지 페리페럴을 선택하고 어드레스는 이제 10부터 0까지 저장 공간을 만들었고 심플버스의 디코더는 페리페럴 구분할 때 어드레스 이제 10부터 0까지 값이 영향을 받지 않고 CPU는 이제 어드레스 10부터 0까지 값을 다르게 만들어서 저장 공간이 생긴 것처럼 인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은 GPIO입니다. GPI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모더 값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이제 모더 값이 0이 되면 IO 포트의 사망 연사자가 이제 끊어져서 스위치가 오프가 돼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GPO를 이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모더의 값이 1이 되어야 됩니다. 모더 값이 1이 되면은 IO 포트와 ODR이 같아지면서 아웃풋이 동작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회로 설계통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FND입니다. FND는 그 전에 이제 계속 확인할 수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FND는 이제 W 데이터와 FND를 출력하고 FND 값을 이제 R 데이터를 리드하는 모듈이고 FND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제 컨트롤러가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레지스터 맵의 아웃풋 값이 이제 FND 컨트롤을 통해서 출력을 시키는 이제 연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버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버튼을 총 4가지 사용했는데 뭐 나머지는 사실 다 비슷해가지고 특징만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저희가 로컬 팜을 32로 설정했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너무 작으면 이제 채터링이 좀 발생했던 것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너무 크면은 값이 이제 동작이 좀 느려져가지고 적당한 값인 32를 상정해서 이제 작동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제 UART 부분입니다. 주소 같은 경우는 이제 0부터 2까지 이제 설정을 했고 0은 이제 TX 스타트, 1은 TX 데이터, 2는 RS 데이터로 설정했습니다. 저희 UART 동작 방식은 PC의 TX 데이터를 이제 사용자의 RS 데이터로 받고 C코드로 이제 LED 아웃풋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이제 RS 데이터를 UART 이제 데이터로 이제 저장하게 되고 사용자의 이제 TX 데이터 값을 이제 UART 데이터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사용자의 TX 데이터가 이제 PC RS 데이터를 통해 이제 전송된 값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시연 연상입니다. 먼저 앞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상단에 있는 건 이제 순서대로 이제 킬 수 있게 해주고 오른쪽은 이제 블링크, 아래쪽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빛이 LED가 밝아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역순으로 이제 LED가 켜질 수 있게 해왔고 첫 번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카운트 시작하고 두 번째는 리셋, 다섯 번째는 이제 UART 통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UART 이제 0번부터 3번까지는 LED UART 동작을 할 수 있는 LED고 4번부터 7번까지는 이제 버튼을 통해서 이제 LED 동작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카운트 이제 첫 번째 누르면 카운트가 시작되고 상단 누르면 이제 순서대로 켜지게 됩니다. 이제 왼쪽 누르게 되면 이제 또 역순으로 이제 켜지게 되고 이제 오른쪽 누르면 전체적으로 블링크가 하게 됩니다. 아래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점진적으로 켜지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고 네, 이제 UART 이제 통신하기 위해서 UART 스위치 올렸고 네, 여기서 퀵샌드 보내면 이제 TX, RX 다 이제 송수신 되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3 넣고 이제 뭐 값이 변화되는 것도 이제 보여주고요. 네, 이제 이제 리셋하게 되면 이제 값이 이제 다시 초기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고참이 문제점인데 저희가 업카운터랑 LED가 계속 따르게 동작을 해서 이유가 뭘까 생각했는데 인터럽트가 없어서 이제 딜레이 함수 호출 시에 딜레이 함수가 끝날 때까지 카운터가 동작을 안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을 해결 방안으로 이제 딜레이 함수를 최소화하고 플래그 활용을 좀 해서 FND 타이머와 LED 타이머를 동기화시킴으로써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멤버들마다 이제 생각을 좀 적어놨는데
이제 CPU와 이제 기계어까지 문제를 모두 분석한다는 점에서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해야지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 데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CPU 설계하면서 이제 각종 페리페럴 버스를 연결한 후 C 언어로 코딩한 다음에 동작시키는 과정이 처음 어려웠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방식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이었고, CPU 설계를 진행하면서 이제 인스트럭션 타입을 추가할수록 코드의 오류를 찾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회로를 통해서 이제 회로와 시뮬레이션을 이제 좀 더 확인을 하면서 오류를 찾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C 언어 코드를 작성하면서 포인트 개념 또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고, 저 또한 이제 처음에 CPU 설계하는 게 사실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어, 그 팀원들이랑 많이 이야기하고, 이제 명령어별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함으로써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이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보니까 팀이랑 같이 요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팀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어려웠던, 그러니까 팀워크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또한 또 좋았던 거 이런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음, 일단 사실 제가 좀 많이 따라가기 좀 어려워하는 편인데 팀원들이 좀 많이 도와줘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웠고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어렸던 점은 어 사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그 컴퓨터 구조랑 이런 명령어 체계가 어떻게 설계되고 이런 게 사실 좀 이해되는 게 좀 많이 어려웠던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팀원들도 이제 자기 할 게 있는데 그거를 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내서 저를 알려줘야 된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제 스스로 약간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요 방금 말했던 거 팀에서의 실력 차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제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였는데 회사 가서 진짜 이제 실무를 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 아마 발생할 거예요. 그 팀워크가 이제 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실력이 미진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